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지율상으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긴 하지만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선거 결과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미국 대선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영향 함께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신영증권의 임민호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이제 미국 대선이 딱 일주일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큰 변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출렁이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영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근 네. 금융시장은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랑 민주당의 상하원 차지 가능성을 반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의 도착 상태에도 대선 이후 대규모 부양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는데요. 이번 주 금융시장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봉쇄 우려와 우편 투표 급증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 그리고 선거 결과 확정까지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 그리고 2016년도 같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반영되면서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선거 결과 확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인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리먼 사태와 트럼프 당선이 있었던 2008년도와 16년도를 제외하면 대선 이후 대통령 취임 날까지 증시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고어와 조지 부시 후보의 플로리다 개표 논란이 있었던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6.3% 큰 폭 하락했습니다. 이런 소송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2000년도 사례처럼 주가 하락과 채권 강세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부와 상원이 분리될 경우에도 시장이 기대하는 부양체계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은 단기간은 미국 민주당의 반독점 규제 법안 가능성도 반영해 나갈 수 있는데요. 이는 단기간 우려 요인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런 강력한 규제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대선이 끝나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선거 결과에 대한 보복 등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하락, 이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좀 미국 언론 그리고 미국 월가의 분위기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지율상으로는 바이든이 좀 우세하지만 또 주말을 지나면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 현황을 또 살펴주시고 현재 계시고 있는 곳에 또 뷰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곳에서 종합 지지율을 추계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50.8%로 트럼프 후보 대비 7.8%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추정하기로는 96%로 바이든의 승리 확률을 점치고 있고 538이라는 곳에서는 바이든의 승리 확률을 87%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인 만큼 전체 지지율보다 6개 핵심 경합주 추이가 중요한데요. 러스트벨트인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곳에서는 바이든이 큰 폭의 지지율로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선벨트인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 오차 범위 내에서 줄어들면서 바이든이 소폭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예상되었던 오하이오와 텍사스 같은 비경합주에서도 민주당과의 접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참패 가능성도 현재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차지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상원회 같은 경우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코노미스는 74%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여전히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의 경우의 수가 너무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나 텍사스를 빼앗길 경우에는 승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썬벨트를 차지하더라도 러스트벨트의 압승이나 공화당주에서 선거인단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리될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16년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 방식이 보강되면서 기존처럼 결과와 여론조사의 괴리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2016년도 투표를 분석한 미국 여론조사 협회 보고서를 보면 부동층의 영향이 샤이 트럼프보다 컸다는 분석인데 2020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만큼 부동층이 여론조사 오류의 큰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저희 하우스는 바이든 당선과 민주당이 상원까지 차지할 경우에
정부 주도의 역할이 커지고 배분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보는 만큼 바이든이 친환경과 바이든 케어를 강조하는 것을 고려해 ESG 컨셉의 투자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좀 남은 변수들 짚어봤고요. 또 일단 이민호 연구원께서는 바이든의 또 승리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바이든 승리를 한다면 ESG 컨셉의 투자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까지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임민호 연구원과 함께 미국 대선에 따른 시장의 영향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